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노생활입니다. 김생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공동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주 보는 드라마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그 드라마 제목이 뭐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입니다. 저희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 아닌데요. 이 드라마는 증강현실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서 신선하죠? 네, 흥미롭습니다. 네, 회처럼 신선한. 네. 좀 불만 같은 건 없어요, 드라마에? 속도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빈 씨 시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잖아요. 현빈 씨 시계를 어떻게 보셨나요? 극 중에 나오는. 너무 멋있죠. 영롱하고 갖고 싶고 PPL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이긴 한데 그래도 의도적으로 너무 이렇게 잘 잡아줘요. 스치듯이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의도 뭐 대놓고 막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시계 깨진 거 제일 먼저 보여주고 네. 추락했을 때도 그런 거 보면은 노골적으로 브라이틀링 시계 광고를 해주는 것 같은데, 네비타이머는 사실 1952년부터 생산된 굉장히 유명한 브라이틀링의 대표 모델이고, 많은 이들이 사실 파일럿 시계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델이잖아요. 파일럿 시계라고 하면 뭐 떠오르세요? 파일럿 시계요? 세이코? 세이코? 브라이틀링 아니고? 이 시계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브라이틀링의 단점이요?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죠. 지금 그 브라이틀링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 시계의 가격이 현빈 씨가 차고 있는 거는 레드골드 버전인데 21,520달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2,400만 원대 초반인데 뭐 부가세랑 뭐 각종 뭐 배송료랑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은 아마 한국에서 사셨을 때 2,5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게다가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되게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간 시계고, 브라이틀링에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정기적으로 서비스 받을 때도 몇백만 원씩 비용이 들 걸로 예상이 돼요. 돈 먹는 하마 같은 시계인데, 엄청나게 멋지다는 점은 별개로 하고 돈 먹는 하마 같은 시계인데, 제가 그 시계 사면 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될 때 사는 건 뭐 내가 뭐라고 하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지금은 아예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저희 채널의 철학은 그런 겁니다. 시계에 인생을 걸지 말자. 내가 시계를 차고 다녀야지 시계가 내 인생을 차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저희는 장기를 안 팔아도 살 수 있는 시계들, 네비타이머가 굉장히 멋지긴 하지만은 이런 비슷한 느낌 혹은 이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대안 시계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계획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뭐 일단은 도달하기 전까지는 뭔가 만족감을 주는 어떤 대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한 우리가 50대, 60대 돼가지고 브라이틀링의 네비타이머를 찰 수 있는 부를 달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60대, 70대의 손목에 이렇게 달고 있는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가 지금 당장 달 수 있는 싼 시계보다 과연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대안적인 시계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고르고 골라서 7개의 시계들을 엄선을 했는데, 첫 번째 시계는 스털링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나온, 평판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모나코 시리즈 10만 원대의 브라이틀링 오마주 시계입니다. 10만 원이요? 10만 원대. 오, 네. 저런.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뭐 쿼츠. 일본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는 시계고, 뭐 이렇게 베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1대1로 그대로 베낀 시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정말 로고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건가요? 이게 이 크로노그래프 시작하고 중단할 때 이렇게 쓰는 푸셔의 모양이 다소 다르고요. 베젤 가장자리의 톱니 모양, 이게 브라이틀링이랑 다르게 생기고, 나머지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가요? 마감이 좋은 소재를 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미네랄 크리스탈을 시계 유리로 썼을 테고, 뭐 그래도 크롬 코팅된 노스 시계 이런 건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긴 했을 거예요.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크롬으로 코팅된 노쇠? 노쇠 그런 시계?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방수 기능은 50m 정도고, 가짜 크로노그래프가 아니라 진짜 크로노그래프이긴 합니다. 이 시계를 찬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지적으로 중후해 보이기도 중후해 하고. 보이고. 네. 멀리서 보면 모르겠죠, 브라이틀링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브라이틀링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또 의외로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시계 커뮤니티에서는 평가가 어떻죠?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모델에 대해서요? 이 모델에서도 그렇고 스털링이 내놓는 제품들이 대체로 유명한 회사들의 다른 시계들을 베낀 디자인이 많아서 다른 회사 제품들 따라하는 독창성 없는, 창조성 없는 중국 회사 정도로 자리매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마감이 자꾸 마감이 신경이 쓰이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덴버에 갔을 때 그 덴버 브이로그 1편에 갔을 때 그 아울렛 매장들에 있던 그 가짜 크로노그래프. 뭐 40불, 30불 하던 그런 시계들의 마감과 유사한 느낌이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물은 어떨지 정말 하나 사볼까요? 네, 두 번째 후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카시오의 에디파이스 시리즈 중에 EF527D라는 모델인데요. 이것도 10만 원대에 있는 시계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비타이머를 그대로 베낀 시계를 쓰기엔 자존심이 상한다. 그럴 때 이 에디파이스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쿼츠 크로노그래프 모델인데 뭐 계산할 수 있는 회전식 베젤이 들어가 있고 그 20분의 1초까지 측정하는 초정밀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고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신뢰하는 카시오라는 브랜드 밸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갖고 와 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크로노그래프가 가로 정렬이 아니라 세로 정렬로 돼 있네요. 네, 그게 네. 조금 독특하고 그다음에 초침 색깔이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좋네요. 깔끔하고. 네. 그래서 이게 네비타이머랑 비슷한 느낌을 주긴 하나요, 그런데? 달라요. 그 항공시계라기보다는 레이서드 시계 같은. 레이서들이 쓸 것도 같은 그런 시계처럼 보입니다. 방수 기능의 수준이 높아서 100m 방수예요. 그런 것도. 아니 파일럿 시계인데 왜 비행기 추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사실 파일럿 시계에 물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거니까 그래도 뭐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계를 차고 왜 샤워를 하는지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은 좋겠네요. 비 오는 날도 좋죠. 뭐 이렇게 시계를 가리고 뛸 필요가 없이 손 닦을 때나 뭐 이럴 때도 손 닦음을 생활화합시다. 이 베젤이 시계유리 안쪽에서 돌아가는 베젤이에요. 그런 것도 좀 특이하고 그래서 이 시계유리 안쪽에서 돌아가니까 베젤에 따로 기스가 나진 않겠죠. 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얘도 아까 그 스털링이랑 유사하게 마감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10만 원대 초반에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브라이틀링을 보다가 이걸 보면 당연히 마감이 안 좋아 보이지. 아니 그래서 카시오도 지금 이미지 컷이 이렇게 보이면 아까 봤던 스털링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래도 엄선했기 때문에 네, 이뻐요. 이뻐요? 네.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시계로 넘어가 보죠. 세이코의 플라잉 마스터라는 그 시계인데 어떤 분들은 세이코사에서 나온 현재 판매하고 있는 쿼츠 시계들 중에서 최고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베젤이랑 그 다이얼에 굉장히 정교하게 많은 숫자들과 단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지도 않고 굉장히 정교하게 잘 적혀 있고 그리고 크로노그래프를 동작시켰을 때 1초에 5번 초침이 움직여요. 뭐 오토매틱 시계만큼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제법 부드러운 그런 움직임을 주는 그 초침이고 다이버 시계처럼 용두만 잠금이 되는 게 아니라 푸셔까지 다 잠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수 기능이 200m까지 얘는 200m까지 되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 인덱스가 제대로 붙었나 안 붙었나 뭐 정교하게 잘 붙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복잡해갖고 티도 안 날 것 같아요. 아니 보이긴 보여요. 은색 모델의 경우에는 너무 다이얼이 복잡해가지고 시간 읽기가 좀 힘들다는 정작 중요한 시간 읽기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 문제점은 금색이랑 그 흰색 파란색에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김생활 씨 인생의 두 번째 시계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일걸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가 카시오 듀로고 이게 세 번째 아, 시계. 맞구나. 이게 처음에 그 주문했다고 했을 때 뭐 이쁘긴 한데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그 언박싱을 딱 하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왜 샀냐고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이 하드렉스 크리스탈이 약간 동그랗게 솟아 있잖아요. 그게 뭔가 시계에 독특한 풍미 같은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42mm라고 나와 있긴 한데 러그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아서 보기에는 좀 작아 그렇게 보이는. 커 보이지 않나요? 네, 작아 네. 보이는 시계고 실제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라이텔링의 대안으로 이 시계 추천할 만한가요? 한국 시계의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감을 항공시계? 네, 항공시계. 항공시계? 발음 이상했습니다. 한국시계 같이 들렸어. 항공시계. 항공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브라이틀링의 외양을 따라한 시계가 있고 브라이틀링과 유사한 기능을 주는 시계가 있는데 이 플라잉 마스터는 디자인은 좀 독창적인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기능이 그 브라이틀링 기계식이고 이거는 쿼츠긴 합니다만. 네, 이 기능들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폼이죠 다. 이 복잡한 뭐 속력도 측정이 되고 남은 연료도 측정이 되고 간단한 곱셈, 나눗셈, 뭐 덧셈, 뺄셈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곱셈이랑 나눗셈까지는 저도 배워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자계산기나 컴퓨터가 저를 망쳐놨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폼이고 그냥 멋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굳이 공부를 해서 쓰려면 쓸 수도 있다는 게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럼 만듦새는 오늘 나온 시계들 중에서 제일 탄탄한 시계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의 시계는 세이코사의 SSC609라는 모델인데 플라잉 마스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시계이긴 합니다만은 케이스 사이즈가 42mm에서 45mm로 커졌고 일반적인 쿼츠 시계가 아니라 태양광이나 조명을 통해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솔라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계를 가져온 이유는 플라잉 마스터보다 외양상으로는 더 고급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실물을 갖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브라이틀링을 어디서 봤냐면 덴버에 시계 보석 파는 그 샵에 가서 이제 윈도우 쇼핑을 하러 갔는데 처음엔 브라이틀링의 실물을 구경을 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그 옆에 바로 이 시계가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시선을 한순간에 뺏겨버렸을 정도로 정말 예뻤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른색 다이얼이랑 이 푸른색 가죽줄의 조합이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SNA 411 아까 본 세이코 모델처럼 1초에 5번 움직이는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가지고 있는데 인덱스도 그렇고 덜 복잡하죠 다이얼이.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랑 코인 엣지 처리를 보면은 조금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세이코가 노력했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이코가 요새 밀고 있는 각진 케이스 디자인 같은 것도 여기에 적용이 됐는데 단점이 뭔 것 같아요, 이 시계의 단점? 이 시계의 단점이요? 네. 저는 딱히 찾아볼 수 없는데요. 네. 뭐 있나요? 이게 세이코사의 요즘 나오는 시계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삐뚤빼뚤한 시계? 이 시계는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5분의 1초 정도 베젤이랑 이 다이얼이 눈금이 일치하지 않는 게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크로노그래프 모델이라서 이 서브 다이얼이 10운침에 너무 오래 가려져 있으면 좀 안 좋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10운침의 두께를 보시면은 웬만한 다이버 시계처럼 두껍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얼핏 보긴 괜찮은데 이제 실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 크로노그래프의 서브 다이얼들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재상 좀 첨언을 하자면 초침도 조금 포인트를 다른 색으로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죠. 너무 파란색 인색이라서. 네. 물론 빨간색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에너지 창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자동차에 연료창 있잖아요. 그 계기판 옆에.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시계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옆에 보여주니까 굉장히 배터리는 소모량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왔을 때 한 번 충전하고 한 번도 다시 충전을 한 적이 없는데
아직도 배터리가 만땅이에요. 그런 거 보면 만땅. 네, 효율이 굉장히 좋은 시계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굳이 자연의 태양광이 아니어도 충전이 그러니까 예, 조명에도 충분히 충전이 되는 것 같고 효율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마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진상으로는. 네, 삐뚤빼뚤한 것 빼고는 뭐 보기엔 괜찮은 시계예요. 그냥 쓰는 사람 말고는 아무 문제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계.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계는 시티즌사에서 나온 BL 5400-52A라는 시계인데요. 이것도 20만 원대 시계인데 더 큽니다. 48mm. 그리고 20분의 1초까지 되는 크로노그래프를 갖고 있고 태양광이나 조명을 통해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에코드라이브, 솔라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코 모델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숫자들이 안에 적혀 있어요. 이건 너무 허였네요. 좀 겨울에는 추운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시계고, 근데 얘는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이 있어서 한번 날짜를 정확히 맞춰 놓으면 배터리가 계속 돌아가는 한 다시 날짜를 맞출 필요가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m 방수가 되고, 제가 시티즌사의 이 파일럿 시계들의 팬이 아닌 이유가 사용하기 진짜 불편해요. 뭐 하나 하려면 이제 시계를 풀어가지고 용두를 뽑아가지고 모드를 바꾸고 다시 이제 용두를 집어넣고 동작을 시킨 다음에 또 일상적인 시간 기능으로 돌아가려면 또 용두를 뽑아서 일상적인 시간 기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 만드는 사람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다른 거 다 잘 만들어 놓고 이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나? 예컨대 G샥이나 아니면 G스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 모드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모드로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시계를 벗어서 용두를 뽑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모드를 바꾼다? 누구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크로노그래프라도 최소한 이 용두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동작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거 블루엔젤 에디션의 스카이호크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많기도 한데 사려고 하다가 바로 문턱에서 포기한 게 그런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뽑을 일이 자주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크로노그래프를 쓸 때 이럴 때 뽑아야 되고 날짜 크로노그래프는 핸드폰에서 핸드폰을 그냥 폼으로 서브다이얼은 폼으로 시분침이 너무 두꺼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티즌이라는 로고가 너무 위로 치중된 것 같아요. 글자를 작게 하거나 아니면 크로노그래프 창들을 조금 작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했으면 좀 더 균형감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시티즌의 CA0390이라는 옛날 모델이 있는데요. 외모상으로는 앞서 본 시티즌 시계보다 브라이틀링에 더 가까운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단종됐다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중고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운 좋게 찾지 않는 이상. 그래도 이제 네비 타이머를 닮은 중저가 시계들 언급할 때 항상 나오던 시계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한번 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디자인은? 멀리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을 때는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죠. 다이얼에 그쵸? 이렇게 가져가. 그다음에 크로노그래프에 들어가 있는 이 프린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 네. 작은 숫자들. 네, 그런 것도 네. 마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BL 5400이랑 비교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은색이 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시계로 넘어갈 텐데 이제 데네니의 1964년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이거는 제가 그 연말연시 선물 추천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시계인데 이것도 20만 원대의 시계고 1963년에 나온 브라이틀링의 코파일럿이라는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 시계입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시계는? 정말 예쁘네요. 눈길이 확 갑니다. 그리고 뭐 세이코만큼은 아니지만 이 시계도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비교적 부드럽게 돌아가는 미오타사의 무브먼트를 쓰고 있고, 그리고 베젤이 양방향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네비타이머랑 좀 다른 게 네비타이머처럼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베젤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네, 여기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간 시계는 SSC 609밖에 없었죠.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아, 단순했군요. 아무튼 사파이어 코팅된 시계유리라고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뭐 미네랄은 잘 안 깨지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기스가 안 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미네랄에다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코팅을 하면 두 시계유리의 장점이 다 합해진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코팅이 더 쌀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무튼 간에 뭐 브라이틀링의 옛날 모델을 그대로 베낀 디자인이긴 하지만은 이 모델이 브라이틀링에서 더 이상 생산되는 시계는 아니니까 저는 유니크함도 좀 있고, 그리고 데넨니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신생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시계 커뮤니티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시계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똑같이 생겼나요? 브라이틀링이랑? 그러니까 63년에 나온 그 모델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그 63년의 시계는 기계식 크로노그래프고 이 시계는 쿼츠, 미오타의 쿼츠 무브먼트를 적용한 시계. 쿼츠가 편해요. 쿼츠가 편하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사실 생활인의 시계의 가격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시계인데 많이 비싼가요? 얼마일 것 같아요? 30? 300만 원대 후반. 이 시계가요? 네. 300만 원대 후반이요? 네. 아 근데 그 브라이틀링이 2,500만 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대 후반이어도 당황스럽네.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네. 이거는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시계입니다. 셀리타의 SW500 무브먼트를 썼는데 뭐 고진동이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이고 제일 유명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벨주 7750번의 대항마로 셀리타에서 내놓은 무브먼트고 뭐 41mm 시계고 100m 방수되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들어갔고 뭐 비싼 시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요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하는 시계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비슷하네요, 정말로. 네비타이머 만든. 네비타이머랑 7개 뭐 잠깐 스쳐 지나간 시티즌 시계까지 합치면 8개인데 7개 중에 가격이랑 뭐 무브먼트랑 뭐 독창성 그리고 네비타이머랑 얼마나 비슷한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세요? 가장 추천한다면? 스털링을 한번 사보고 싶어요. 왜냐면 네. 저희가 이 세이코 프라임 마스터랑 그다음에 그 SSC 609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것보다 저는 한번 이 스털링을 한번 제일 비슷하게 생겼고 싸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네. 진의 이 마지막 시계가 가장 이쁘긴 한데 300만 이것도 뭐 넘사벽이니까 장기 못 팔아야 되죠? 300만 원이 장기를 팔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한 달이나 두 달 장기 월급 시세도 알고 계십니까? 한 달이나 무서운 사람이. 두 달 월급 좀 거의 다 부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축을 좀 쓰면 되네. 가장 그게 예쁘고 두 번째는 데넨니도 궁금한데 일단은 가장 비슷한 그 두 개가 마음에 들어요. 꽂으라면 저는 스털링이 1순위, 두 번째는 데넨니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똑같이 따라한 시계보다는 시티즌이나 세이코 같이 조금 독창적인 디자인을 활용한 시계들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나 혼자 쓰레기 만들고 아니 뭐 이거는 취향이지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죠. 뭐 그 자기 돈이고 자기 선택인데 그 뭐 나는 스털링이 제일 좋아 그래서 차고 다니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존중을 하는데 만약에 제 돈을 써야 한다면 이런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상이 우리가 살펴본 그 현빈 시계에 대한 대안이었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오늘 커버한 시계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만족해요. 이거 어떻게 다 찾아내셨어요? 무슨 시계를 찬다고 해서 뭐 여자들이 훅 넘어오거나 뭐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이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뭐 무슨 차를 가지고 있고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애가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게 보이면은 아마 여자분들이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연애 상담을 꼰대같이 묻지도 않은 안물안궁. 네. 아무튼 이상 생활인의 시계 종료하는 게 맞죠? 응. 네,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노생활 씨의 분량을 좀 더 꼼꼼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공동 진행을 해봤는데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시계에 대한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구독을 언제나 환영하는 생활인의 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